안녕하세요. 집 구해주는 남자 집구남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최근에 전문 좀 지식을 쌓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해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제가 이 추진위원회 일원으로 지금 현재 관계되는 정비업체, 설계사무소, 건설사 등을 만나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이런 좀 지식을 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쌓고 있는 이 지식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보다는 조금 더 전문 지식 분야일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준비되는 자료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리모델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건물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파트들을 새로 지을 때 기존 용적률이 뭐 한 250까지 쓸 수 있는 땅에다가 100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건물에다가 다시 250의 용적률을 쓰면서 거기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일반 분양분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좋고 분담금 자체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걸 보통 저용적률의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저용적률의 건물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벌써 다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보통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들은 평균적으로 보통 한 85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인데요. 그 당시 85년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용적률의 개념이 크게 관심이 없어서 낮게 용적률을 사용하면서 지었지만 85년도 이후부터 짓는 아파트들은 보통 고용적률로 짓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90년대 넘어서는 용적률 상한선이 400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보통 찾다 보면 300이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빽빽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0년이 도래된다 한들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옳은 판단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을 진행할 때 정부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매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으면서 재건축부터 잡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건축 관련된 규제 내용이 안전진단도 강화되고 거주 의무 기간도 2년,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재건축으로 새로 생긴 아파트를 새로 주겠다, 입주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남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해서 수익이 많이 생기면 그것 또한 정부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기존에는 임대가 전혀 없던 아파트에다가 임대 비율을 뭐 30%, 20%, 15% 이렇게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주자들, 기존 소유자들이 이 재건축을 비선호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행정적인 시간도 더 소요되고, 그걸 설득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시간도 더 걸리지. 그리고 수익성도 말씀드렸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이게 수익성도 악화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는 게 현재 재건축 시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 골조와 내력벽 등을 활용하여 신축 구조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뭐 골조 어렵고 내력벽 어렵죠. 이거 그냥 좀 이따 시각화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아파트가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이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수평 중축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2013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15층은 3계층 그리고 14층은 2계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층이다 라고 하면 23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고, 한 10층이다 그러면 한 12층까지도 증축이 가능한 거죠. 이게 증축이 이 수직으로 증축이 되면 그 부분을 일반 분양분으로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들을 이 일반 분양분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85제곱 이상은 30%, 그리고 85제곱 미만은 40%까지 용적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기존 토지의 용적률과는 무관하게 지을 수 있다라는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을 계산을 하면 이 토지에서는 250이라는 용적률밖에 못 사용하지만 현재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 200이라는 용적률을 지금 현재 만약에 건물이 가지고 있으면 40%까지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파트 전체 용적률이 한 200이다 라고 하면 그 200을 다 사용을 해서 최대 280까지 건물을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직 증축, 수평 증축, 별동 증축 뭐 이런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일반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일반 분양분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내야 되는 돈이 한 2억 원, 2억 5천이다 라고 하면 한 1억 8천 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규제가 많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현재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리모델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상태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벌써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리고 2016년에 리모델링 관련된 기본 계획안까지 만들어서 활발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리모델링 사업까지 환영이 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너무 들썩들썩 거리게 되니 전면에 나서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시범단지들을 선정을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얘기는 드렸지만 이 용적률 부분에서 법정 용적률 범위에서 이 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250이나 300 내에서 지어져야 되는데 현재 용적률만 보고 리모델링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파트가 200이다 라고 하면 30%, 40% 증가된 280, 최대 280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250의 용적률, 우리 아파트 250이다. 그래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 라고 하더라도 40%가 증가된 350까지 용적률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행위 허가 검토 기한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 30년 이상 이 되고 그리고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이 되고 B등급, C등급 이상이면 이 재건축이 아니죠.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년 뭐 아파트 넘어간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서울 수도권 내에서는 보통 15년 넘어간 게 앞으로 향후 5년 뒤면 거의 90% 이상이 15년이 넘어간 아파트들이라고 하는 수치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15년 이상 된 구축이면서 그리고 이 안전진단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D등급, 이 D등급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 받는 걸 못 받아서 재건축을 진행을 못하는 단지들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에 반해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B등급, C등급입니다. 건설사라든지 설계사무소 이런 정비업체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지어져서 10년 정도 지나면 B등급 수준은 꼭 나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5년 넘은 아파트가 B등급 정도가 안 나올 리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모델링에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수직 증축일 때는 한번 검토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규제 내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규제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도 비적용되고 언제든지 매도 가능한 장점, 소유자 전원에게 입주권이 부여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기조도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지만 이 리모델링 사업은 활성화 방안이 계속 강구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당산동, 영등포 당산동에 가면
이 75년 된 평화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이 없고 78년도에 지어졌으니 지하 주차장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고 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런 단지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조만 남기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앱니다. 골조를 남기고 다 없애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세대들도 다 이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이주를 다 끝마치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쭉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죠.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먼저 다 파서 여기에다가 지하 주차 공간들을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완공이 다 덮어서 뚜껑을 덮으면 그때부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아파트 기존 골조에다가 살을 덧붙이는 수평 중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쭉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완공이 되면 떠던 자 이런 식으로 멋진 요게 현재 2010년에 리모델링 준공을 완료한 쌍용 예가 더 클래식 더자가 안 붙을 거예요. 예가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상에는 뭐 주차가 많이 없죠. 요 몇 대가 있는데 요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다 주차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아까 복도식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지는 네, 보셨을 때 좀 확실히 예뻐지죠. 예쁜 모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도 생겨서 기존에 여기가 다 지하 주차장이 생기고 그리고 복도가 다 들어가면서 없어지고 깔끔한 신식 아파트가 되는 게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만든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만든 걸 한번 빠른 배속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모델링 대 재건축. 한때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재건축 시장. 하지만 연이어 쏟아진 각종 규제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수평, 별동 증축과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보통 수평 증축은 기존 세대의 증감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별동 증축이나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대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수직 증축이나 별동 증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들은 아직은 없기는 합니다. 기존 세대수 15% 이내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빠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15년, 조합 설립 후 사업 기간을 포함해 5에서 6년이면 새 집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가능 연한은 30년인데다 안전진단 통과 후에 사업 기간은 통상 10에서 15년 이상으로 리모델링에 비해 매우 깁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5년에서 6년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짧게 진행했던 과거 단지에 비해서 최근에는 조금 기간이 길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 후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하는 용적률. 기존 용적률 180% 이상의 단지인 경우 재건축 시 법적 용적률 제한과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사업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제한은 물론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증가하며 최적의 분담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유리한 단지는 서울 강남 200% 미만, 강북은 160% 미만의 용적률일 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장원동 A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 288%로 재건축 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어 이전보다 세대수가 감소하거나 세대 내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따라 용적률 148% 늘어난 437%. 여기서 말씀드린 총 용적률 늘어난 거 400%까지 늘어나는 건 이건 정말 준주거 지역에서나 가능한 용적률 증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참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현재로서는 개포 우성 9단지에 한 350까지 늘어난 게 가장 많이 늘어난 용적률 상향입니다. 증축을 통해 면적이 늘어남은 물론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경우 많게는 수억 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리모델링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모델링 사업 관련된 포스코 영상이었고,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뭐 얘기 드리면 내용이 다 너무 좋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당연히 다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사업도 단점을 한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층고나 구조적인 문제, 단지 배치나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또한 다양한 아직 숨겨져 있는 알지 못하는 내용들, 실제 진행 안 해보면 모르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 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화하는 투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또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유익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